당신이 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속이고 있었다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가족보다 더 자주 얼굴을 보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위로해주던 사이였겠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하나둘씩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을 거예요. 피곤해서 예민해진 걸까요? 별거 아닌 일을 크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지만 정작 자기 이익이 걸린 일 앞에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말할 때는 딱 그 순간만 안타까운 표정을 짓지만 뒤돌아서면 한순간도 내 사정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빌려간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태도, 내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대화, 내가 힘들 때는 보이지 않다가 자기에게 필요한 순간이 오면 제일 먼저 연락하는 모습까지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 주변에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결국 지쳐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제때 알아채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입게 됩니다. 첫 번째 신호.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묘하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너는 참 운이 좋은 거야. 나는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그렇게 쉽게 얻었잖아. 이런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묘해집니다. 나는 분명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모든 노력이 단순한 운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우위에 서려 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신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신호. 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대화의 중심이 상대방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고민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내 말을 가로채고 대화를 가져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어렵게 마음을 열고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때 나는 정말 힘들었거든.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 처음에는 공감해 주려는 마음인가 싶지만 조금만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고민을 들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처한 상황에는 큰 관심이 없고 자신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결국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이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내 감정을 외면당한 기분이 들죠. 한 가지 더 명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때는 빠르지만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해옵니다. 평소 연락이 뜸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힘들 때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연락하면 지금 바빠서 라며 미룬다든지 아예 답장을 하지 않을 때도 있죠.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나만 참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결국 이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 계속 베푸는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내 이야기를 가로채고 자신의 경험만 강조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 내가 잘 될 때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든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될 때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상대가 미묘한 표정을 짓거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적이요. 좋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딘가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듯한 태도. 축하하는 척하지만 곧바로 자신이 더 대단한 경험이 있다며 대화를 가져가 버리는 모습.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직장에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됐어. 이 말을 들은 상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좋겠네. 근데 사실 나도 예전에 비슷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난 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 그래도 난 잘 해냈지.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걸 알면 갑자기 연락을 줄이거나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는 곁에 있다가도 내가 성공하면 멀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가 기쁜 일을 겪을 때조차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힘들 때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될 때도 함께 기뻐해 줍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 걸까요? 네 번째 신호.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끝까지 변명하거나 오히려 당신을 탓하는 사람. 그게 내 잘못이야? 너도 잘못한 거 있잖아.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네가 이해해줬어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명백히 상대의 잘못인데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 하고 심지어 나를 가해자로 만들려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오랜 친구가 약속을 잡아 놓고 아무 말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없어 걱정하며 기다렸는데 다음 날이 돼서야 연락이 옵니다. 어제 못 나갔어. 그런데 너도 나한테 먼저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었잖아.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대가 미안하다고 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내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위치가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명하고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점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정말 내가 먼저 배려했어야 했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죄책감 속에 가두고 결국 상대의 잘못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 당신을 탓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언제나 변명만 하고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나를 조종하려 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정말 너무하네. 너밖에 없어서 부탁하는 거야. 거절하면 나 정말 힘들어질 거야. 넌 나를 실망시켰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치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상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배려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친한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마치 내가 빌려주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돈을 빌려줬는데 시간이 지나도 갚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면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너도 알잖아. 내가 힘든 상황인 거 이해 못해? 결국 나는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려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 내가 좀 더 이해해줬어야 했나? 하지만 진짜 건강한 관계라면 상대방이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이용하고 조종하려 하며 죄책감을 심어주고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당신이 떠올린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6번째 신호. 항상 경쟁하려 들고 나를 깎아내립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북돋아주고 응원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하려 하고 나를 깎아내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상대가 축하해주는 대신 그 정도는 나도 했었어.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며 나의 기쁨을 반으로 줄여버리는 경우.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그 사람 앞에서 내 성취를 숨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오랜 친구에게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그런데 상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예전에 더 큰 프로젝트도 해봤어.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결국 해냈거든.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갑자기 상대가 나보다 더 대단한 경험을 했다고 강조하며 대화를 가져가 버립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고 하면 그거 재미없어, 시간 낭비야 라며 무시하고 어떤 선택을 해도 그거 별로야, 너 왜 그렇게 해? 라며 비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이 계속 쌓이면 우리는 점점 위축되고 그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상대를 깎아내려야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둘째, 경쟁에서 이겨야만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상대의 성취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초라해진다고 느끼기에 절대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이 사람은 원래 표현이 좀 거칠어
그냥 솔직한 성격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고 내 자신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를 응원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항상 경쟁하려 들고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6가지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를 이용하고 등쳐 먹으려는 사람들이 보이는 6가지 행동을 알아봤습니다. 첫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둘째, 나를 속이고 이용하려는 사람. 셋째, 내가 잘 될 때 곁에 있어주지 않는 사람. 넷째,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다섯째, 나를 조종하려 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람. 여섯째, 항상 경쟁하려 들고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오래된 인연인데 쉽게 끊어낼 수 있을까? 한때는 좋은 순간도 있었는데 너무 매정한 게 아닐까?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였다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고민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편안합니다. 함께 있을 때 불안하지 않고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내가 아무리 배려해도 상대는 변하지 않고 결국 나만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쓸데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며 상처받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 내어 이 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인가? 물론 관계를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소모하며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리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내게 필요한가? 이 관계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진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